아까 경전을 하나 읽어드렸는데 무슨 소리인지 벌써 그냥 다 사라졌죠?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부처님이 암나마라 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설법을 하셨어요. 암나마라 숲에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사부대 중이겠죠? 네, 말씀하시는 데에서 딱 설명하신 게 아니라 인과 또는 인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억울해, 나는 억울함을 당했다고 다 그러죠. 그런 분 많아요. 내가 당한 억울한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전부 자신한테서. 절대로 이 세상은 자신한테서 오지 않은 것은 없다. 이 몸을 받아서 세상에 온 것은 다른 사람이 지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서 세상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상에 내가 세상에 올 때는 아버지가 지어서 내가 옵니까? 어머니가 지어서 내가 올까요? 내가 지어서 오게 돼 있죠. 이건 분명해요. 이것이 분명하면 다른 것도 분명한 겁니다. 하루 부처님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세이면서 1세이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이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은 딱 어제라고 하는 그 어제와 끊어져 있을까요? 연이어 있을까요? 연이어 있죠. 오늘이라고는 이 오늘도 내일은 아직 당해보진 않았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하고는 연이어져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우주인이 우주를 로켓을 타고 저 허공 높이 올라가니까 지구도 주먹만한 하나의 부에 불과해요. 자기만 허공이 떠 있는데 허공이 떠 있으니까 밤낮 없이 뭐를 봐요? 해를 보죠. 밤낮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시간만 보고 날짜를 가는 거 알지 시간이 없다면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라고 하는 그 어제,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미래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세가 우리가 3세라고 하잖아요. 3세는 곧 1세야. 하나로 통해있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제는 또 특별히 강의할 건 법문을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국운이 융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지만은 금년은 우리나라가 국운융창하고 통일대업을 이뤘으면 참 좋겠다. 엊그제 북쪽에서 온 김여정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통일을 이루는 위협을 이루소서. 그러고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게 그냥 한 소리라고 해도 이건 굉장한 소리입니다. 통일을 이렇게 이룰까 저렇게 이룰까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통일을 이루는 주역이 되야겠으니까 그 통일이 그 통일인지 이 통일이 이 통일인지 모르지만은 약간 통일을 한다면은 어쩌면은 좋은 편으로 통일이 돼야 되겠죠. 좋게 되면 좋습니다. 상생 그러죠. 그래서 통일을 돼야 되는데 그럼 통일이라는 날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얼마 전에 영광도서관에 갔더니
국가를 말하다. 책 제목이 그래요. 이중텐. 중국인인데 우한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샤먼 대학교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중국에서 알아주는 교수죠. 국가를 말하다. 그래서 중국 역대 모든 고서들을 다 통달해서 작구해서 중국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와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학자입니다. 몇 가지 건드려 보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다룬 것이 진나라예요. 진나라가 어떻게 통일했을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7개 나라, 7개국이 있었어요. 7개의 나라에서 제일 약하다고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영이라고는 진영, 이름이 영입니다. 이 진시황이라는 이 사람은 태어난 것이 조금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여부지라고는 장사꾼이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는 왕손이 됐습니다. 왕위를 이어가니까 그 밑에 신하들 모두가 제대로 받들겠어요? 안 받들겠어요? 뻔하죠. 제일 국토도 작고 인구도 작고 그리고 저쪽 중국에서는 서쪽에 치어쳐서 땅도 메마라.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7개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제나라.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문화도 발전하고 저 산동성으로부터 해서 지금은 뭐냐면 상해까지 그냥 중국 중앙이라는 통틀어서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제나라가. 그래서 제나라는 항상 아이고 저 진나라 조그만 거 그래서 도와줍니다. 교류도 하고 그거를 좀 살려놔야 저 나라나 옆에 초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연맹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진나라 이 진시황은 신하들 말을 잘 들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말을. 7개 나라 어느 나라 국민이었던지 우리 진나라에 와서 봉사하면은 상을 주겠다. 공고에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오는 거죠. 모든 인재들은 제일 가난하고 작고 약한 나라지만은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가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한테 찾아간 거예요. 인재를 모아놓으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틉니다. 희망이 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약하다고는 나라 초나라를 먼저 통합해버렸습니다. 옆에 나라들 깜짝 놀랐어요. 야, 조그만 나라가 초나라를. 그 다음부터는 조나라, 제나라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땅덩어리도 인구도 비교할 수도 없는 제나라가 겁을 먹기 시작하죠. 겁을 먹기 시작하더니 다음에는 모든 관료들이 진나라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 희생한 것이 제일 크다고 강하다고 했던 제나라가 멸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이중텐이라고 하는 분이 교수가 쓴 것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문호개방 그리고 인재를 우연한 정책, 사람을 우연 정책, 사람이 사는 나라, 그 나라를 지향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기죠. 통일대업을 이룬 진시황은 그가 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뚱뚱한지 많이 먹어서 그를 화장하는데 3일을 탔답니다. 진시황은 분시서 갱유생 대표는 말, 그 다음에 아방궁, 진시황릉 유명하죠. 폭정을 해서 세계
세계를 통일하고 나서 15년 만에 아들 대에 가서 바로 무너졌죠. 뭐에 무너졌습니까? 폭정. 지금 어느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폭정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면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합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정치하는 분들이 문호를 개방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를 만들기만 하면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분이 정치를 잘하느냐, 모든 사람들 국민을 위하느냐, 이런 정책이라면은 바로 우리는 통일과업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우리 옆에는 대륙 중국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가 있어요. 또 아래쪽으로 오면 일본이 있어요. 바다 건너 미국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우리 설날 아침에 워싱턴에서 날라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국무회의죠. 미 국무회의장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뉴욕 타임지 번역판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영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 번역해 주세요면 순식간에 3초도 안 걸립니다. 싹 번역해서 50페이지가 60페이지가 쫙 나와버립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날라온 소리는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를 생명을 던져서 포탄 속에서 건져줬는데 우리한테 돌아가는 것은 배신이다.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신문도 기사를 실지 않았습니다. 왜? 국민 감정 때문에. 오시렸죠. 과연 우리는 그 소리를 그냥 넘길 수 있는가? 심각해져. 국무회의에서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미국을 배신하고 있다. 그래서 GM이 철수하는 거예요. 지금 군산만 철수할 줄 알죠? 인천도 곧 철수한다 소리 나올 겁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한국이나 중국을 다스릴 방법은, 미국이 갖고 있는 방법은 100만 가지도 넘습니다. 금리를 미국 달러 1포인트만 올려도, 1%만 올려도 한국은행에서 달러는 모조리 빠져서 미국으로 갑니다. 어떻게 되죠? 산업은 와르르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지금 그러잖아요. 철강이니 뭐니 엄청난 관세를 매기겠다.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왜 일본에는 않고, 일본은 훨씬 수익을 많이 보고 중국도 연간 2,300억 달러를 이상을 이익을 보는데 우리는 겨우 한 200 몇십억 달러를 흑자를 보는데 왜 한국을 가지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겠지만은 정말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분열되지 않고 나라 걱정돼가마 열심히 온몸 던져서 일주일 동안이라도
불살라 봅시다. 기도합시다. 목이 터져라 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온 정신을 다해서 부처님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영혼도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눈이 띄어집니다. 오늘 드릴 말씀 많지만은 여기서 끝마치고 하루 나가셔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 점안식을 해야 됩니다. 점안은 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이 건물이 조금 잠시요. 건물이 빨간 벽돌집이라서 보는 사람은 저게 절이야 뭐냐 그러거든요. 위에 간판만 세존 사람 이렇게 해놔서 아 절인가 보다 하지 절 같질 않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크게 모셨으니까 멀리서 저쪽 아파트에서 잘 보이라고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저 멀리 저 위쪽에서 보니까 잘 보여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처님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부처님이 알아서 법당도 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술년 새해 맞이해서 화엄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고 금년 내내 하시는 일들이 모두 술술 잘 풀어지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